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나라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얼마에 책정이 돼야 적당할까요? 최근 SH가 강남권에 공급한 장기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 넘어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현금을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서민들이 맞는지, 또 한 번 이 부자들만의 잔치는 아닌지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토지 박사시죠?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희는 따르르르릉. 사회자님, 네. 옛날에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요? 예. 아, 자전거 타봤죠. 대단하시네. 그 추억을 모아서 황금으로 바꿔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알부자는 오프닝은 참 추억의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먼저 알짜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목과 투자의 관계는 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지에는 여러 가지 지목이 존재해요. 우리가 보면 토지도 뭐 또 이 세상은 사회자님 지목해야 되잖아요. 혹시 사회자님도 알고 있는 지목 몇 개 있으십니까? 저요? 저는 예. 많지 않아요. 한두 개라도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방송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다고 20몇 개가 있다고 하시던데 제가 아는 거는 뭐 한 3개 될까요? 3개나 아셔요? 과수원? 네, 전문가 전, 되셨네. 답? 요 정도? 맞나요? 예, 그럼요. 와,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목의 종류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8가지가 지목의 종류가 있으니까 대지 또는 전답, 임야 또는 염전, 잡종지, 묘지, 기타 28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28가지의 지목과 투자 관계는 좀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든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인데 이렇게 보면 모든 토지는 이렇게 도시지역하고 또 도시지역을 벗어난 이게 농촌지역 이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농촌지역은 어떻게 보냐면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죠. 도시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중에 이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은 거의 대지 또는 우리가 보면 도로부지라든가 되게 잡종지 이게 주거 공간을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은 이런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개 농촌지역은 전, 답, 임야 또는 염전이라든가 시골에 가면 묘지터라든가 또는 국어라든가 또는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28가지의
지목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대지하고 전답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지냐? 이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변경이 되어서 집이 한 번쯤 지어졌던 땅이 보통 대지입니다. 헐려도 대지로 남아있어요. 지목은. 집이 있어도 대지, 집이 있다가 없어도 지목은 대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전답, 임야나 기타 이런 토지들은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 것을 농지 전용 또는 산지 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허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그랬을 때 전답은 35,000원에서 평당 15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또는 임야는 보통 한 2,000원에서 공시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그래서 보면은 임야를 저렴하게 사게 되면 전답보다 오히려 건축 허가가 내고 토목공사까지 했는데도 15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를 잘 사게 되면, 그래서 전문가들은 양평이든 가평이든 지방에 가면 임야를 우리가 토목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했을 때, 이 강이 흐른다면은 이 강을 이렇게 층별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파트처럼 조망할 수 있어서 이게 임야를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원주택지로서는 전보다 더 좋아요. 밭은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앞에다 집 한 채를 지어놨을 때 뒤에 집은 이 조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임야를 많이 선택하고 또 임야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단지 개발할 때 임야 쪽을 많이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지목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치가 달라져요. 건축 허가비를 안 내도 되는 게 대지이기 때문에 어디나 대지는 약간 가치 상승이 되어 있다고, 또 되어 있어도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유리한 거고, 또 시골에 가서 특이사항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지자체에 가면 이렇게 땅에 묘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묘지가 있었는데 묘지를 다른 데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면 이게 이제 묘지가 없고 이렇게 평평한 땅인데 묘지로 남아 있어요. 지목은 묘지입니다. 지목은 묘지가 없지만. 그런데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를 비교적 쉽게 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마다 묘지터를 좀 이쁘게 보지 않는 게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다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가 쉽게 납니다. 왜? 여기다 묘지 쓰겠다 그러면 또 이거 뭐지 오히려 주변 분들이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목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목이 어느 때 일시에 변하느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시골이 도시로 바뀔 때 이런 지목들이 일시에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농촌이었어요. 그냥 농사 짓던 이런 시골 농촌 마을에 이렇게 세종시라는 도시가 들어서 버리니까, 이 세종시가 들어서면 이렇게 건물 짓는 지역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목이 이제 대지,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촌이 서울처럼 도시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확정 단계죠. 그래서 확정은 세종시로 여기다가 행정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확정을 하게 돼요. 확정을 하게 되면 일단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지가가 굉장히 많이 값이 올라가는 거죠. 전답에서 오히려 이제 전부 토지 수용을 하면 확정해서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형질이 변경되면서 가치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토목공사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때쯤 되면 가치가 그래서 확정됐을 때 공사 들어갈 때 또는 건물 지을 때 그래서 3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서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우리는 벼락부자라고 그러죠. 벼락부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변하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을 좀 눈여겨볼 수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지역이 많이 생겼느냐? 우리가 옛날로 보면은 시골이었는데 포스코가 들어가면서 포항, 또 전라도에 들어가니까 광양, 당진에 들어가니까 현대제철 이런 지역의 지목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또는 우리가 울산, 그 다음에 거제, 창원, 광양 또 이런 또 우리 요 근래에는 파주의 LG필립스, 영통, 동탄, 당정, 평택 이런 대기업이 들어가면서 또 모든 형질을 바꿔놓으면서 이 지목이 바뀌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한 지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되는 곳을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도시가 한 번씩 형성이 되면 이런 벼락부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고을에서.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서울이 개발될 때 이렇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이런 주변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형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외곽까지는 건축 허가가 또 안 나와요. 아무리 이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왕숙, 그다음에 교산, 이렇게 대장, 창릉이 된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주변은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오늘은 결론은 뭐냐. 이 지목이 일시에 시골이 도시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굉장히 지목 변화도 많이 오고 일시에 변화가 많이 오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이런 데를 우리는 개발지라고 그래요. 개발지. 그래서 이런 개발지에 서울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아닌 시골이 개발되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명절 이후에 난 참 부자 되었네 이런 행복한 행운이 떼구르르르르르르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염전이나 주차장 같은 것도 이제 지목에 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용도 변경이 되기도 하고요. 토지는 참 어렵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또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금 더 알기 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요.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찬 고민 상담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자 열어놓을게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그리고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쪽에 네. 파크다이 아파트 입주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전망하고 네. 지금 춘천 쪽에 부동산이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새 아파트랑 기존에 이제 좀 오래된 노후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계속 뭐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도시들도 보면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앞으로 이제 투자를 저희도 한 세대를 제 아들 명의로 하나를 더 해줘야 되는데 네. 크게 또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조언을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신축과 구옥 중에 참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강원도도 좀 예외는 아니라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지역 어떻게 예. 보시면 좋을지 대표님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춘천, 여기는 춘천. 춘천 나와라 오바. 예, 예. 춘천에 그 아파트가 예. 이쁜 곳에 지어졌어요.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96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965세대. 그래요. 세대수도 상당해요. 네. 뭐가 궁금하셔요? 향후 시세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신축과 구축 간에 너무 가격 차이가 예. 많이 나서 좀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방송됐는데 지금 부동산 풍선 효과로 서울에 있는 자금이 예. 풍선 쪽으로 또 몰려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향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지금 춘천 쪽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연락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춘천 쪽은 아파트 값이 많이 안 오른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춘천 쪽은 앞으로 아파트 값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신축 있죠, 신축. 예, 신축하고 오래된 아파트와의 사이에서 지방 도시들은 재개발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쪽으로는 춘천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쪽으로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커진다고 해도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 주변에도 좀 더 커질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춘천에서는 매력적인 곳으로 지금 외곽 같지만 매력적인 곳으로 지금 성장이 도시개발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토지 아파트 있죠, 아파트. 예. 아파트는 가치가 조금씩 더 상승할 요소가 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그 호수도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호반의 도시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올라가도 파라오로 해서 막 엄청난 아름다운 그 호수를 너무 큰 호수를 갖고 있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그러죠. 예. 그래서 예. 정말 호반의 도시로서 세계에서 산 좋고 물 좋고 정말 살기 좋은 데가 춘천시거든요. 그러면서 도청 소재지잖아요. 네. 그래서 도청 소재지로서 지금 춘천이 커야 되는데 원주가 커졌어요.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춘천이 앞으로 원주가 커진 것만큼 앞으로 무슨 발전이 온다면 춘천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라서. 아, 좀 궁금한 게 예. 인구 유입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요 근래 갑자기 올라가지고 원래 뭐 전문가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늘어나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별로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예.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택이잖아요, 주택. 예.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는 원인은 일자리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니고 인구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값이 오르는 것은. 예.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어나서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서브프라임 이후에 담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듯이 돈의 가치가 조금 작아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전부 전 세계가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까지 다 오르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지금 춘천도 오른 건데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아, 일자리 증가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치가 오른 것은 정상적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질 일은 시청자님 예.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향후 춘천시 아파트 값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그러죠, 보시네요. 그러죠. 괜찮습니다. 미래 가치는 어둡지는 않다. 미래 가치는 막 확 폭등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생각지 못하게 급등을 해서 놀랍기도 하고 또 좋지만은 걱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큼 바로 갑자기 또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니까 추후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요. 네. 그 전남, 네, 전남. 예, 전남 어디일까요? 주소 계속 불러주시겠어요? 영암군 미안면 체질이 예, 예. 185-1 대지인데요. 네. 이 대지가 상당히 좀 보유한 지가 한 25, 26년 됐거든요. 예, 꽤 되셨네요. 예, 근데 별로 그 근처 개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격은 안 오르고 전망은 어떤 것인지 네.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오랜 기간 좀 보유하셨는데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나 봐요. 예, 예,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할지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떴다 떴다 안녕하세요. 비행기. 예. 언제 이 영암에도 비행기가 뜰까요? 궁금하시죠? 예, 언제가 비행기 있을지 저는 비행기가 안 뜰 것 같아서 이걸 보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처분해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예. 그 주변에 뭐 개발 호재라든가 원래 이게 네이버 때는 대불공단이 지금 뭐 배후도시라고 해서 샜는데 예. 이미 뭐 20년 지났어도 크게 변동이 없어서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다행히 전화 잘하셨어요. 일단 체질이라 하더라도 예. 그 주변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예. 그 이후에 20년 전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 걸 보면 예. 도청 소재지가 바로 위에 무한으로 들어왔어요. 예, 예. 그리고 대불산업단지 있죠. 네. 그 옆 밑으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예. 3호지구, 3포지구 유락도시가 형성되고 있어요. 예, 예. 예, 구성지구라고 이 지역이 이번에 현 네. 정부에서 유락도시로 예. 확정된 노무현 대통령님 때 확정됐던 것이 네. 토지 보상이 나오면서 공사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그 주변에 또 해저 터널을 뚫어줘요. 이렇게. 예. 그 대불산업단지도 조선소 클러스터인데요. 네. 지금 조선소 클러스터도 이쪽에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네. 그런데 체질이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체질이 쪽으로 그 옆에로 고속도로가 들어가는데 지나가는데 철도도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따르릉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올 것 같아. 그래요. 예, 한 2, 3년만 있으면 따르릉 따르릉 땅을 파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올 것 같아. 예,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20 몇 년 만에 난 참 행복한 사람 그러면서 쑥쑥 키가 큰다 이러면서 뭐가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20년 만에 찾아오는 이 행운을 잘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대구 북구 사수동에 네, 금호 서안 이다음인데요. 예, 집이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네, 한번 내놔 보니까 뭐 잘 나가도 안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전화를 드렸는데 네. 혹시 이 집 이쪽에 전망이 좀 어떻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데 일단은 매도를 하시려고 내놓으셨는데 잘 안 되셨나 봐요.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난 달곶벌만 보면 너무 행복해. 달곶벌이 우리랑 제가 달곶벌에 가면 우리 팬들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 분들이 이게 분지 대구가 예. 분지다 보니까 대구 분들이 투자를 못 할 것 같은데 예. 이 대구 분들이 투자를 아주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분지다 보니까 예. 사회자님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이분들 투자 못 할 것 같잖아요. 갇혀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서울도 집 많이 사셨고 네. 울산 이쪽으로 가보면 전부 대구 분들이 엄청나게 투자 열기가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구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저는. 그래서 대구가 투자 1번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그 아파트가 예. 조금 그 거래가 좀 덜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구가 또 희망이 또 많은 게 뭐냐면 대구 경북이 지금 막 그 하나로 통일된다, 합쳐진다고 자꾸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대구가 또 한참 더 커져요, 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는 좀 장기적으로 희망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대구가 쑥쑥 키가 큰다. 아파트 값도 그냥 앞으로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내놓지 마시고 여기 살고 계셔요? 전세 두셨어? 혹시 살고 계십니까? 예. 살고 계시면 그게 파는 거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예. 다른 데 집도 갖고 계십니까? 예? 아파트가 1개예요, 2개예요? 거기에 2개가 있는데 예. 1개는 뭐 어차피 제가 조용한 데 가서 살려고 했는데 예. 남는 거 1개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싶어가네요. 좀 갖고 계시면 장기적으로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팔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네. 경상도 목소리 너무 이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지금 제가 원래 여기 인천에 사는 곳은 이제 연수구 동춘동인데요. 네. 요새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화동 쪽에 예. 덜이부라고 이제 분양을 했었어가지고 얼마 전에 분양을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덜이부가 근데 이제 주상복합하고 이제 거기 옆에 오피스텔까지 같이 해서 이제 단지가 구성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다른 좀 큰 단지들에 비해서 거기가 좀 장소가 조금 좀 작고. 예.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는 입지는 좀 약간 좋다는 걸로 좀 듣긴 했는데, 네. 그때 도화동 거기가 이제
그 시민공원역도 좀 가깝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주안역은 좀 약간 먼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저 분양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2023년도 9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네. 좀 그게 조금 그 시간이 뭐 좀 바로 남으셨네요. 팔아야 되는지 예. 예, 바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의 그쪽이 좀 예, 좋은 지역인지 좀 확인 좀 하려고요. 네네. 자, 분양을 받으셨는데 2023년 예. 입주 예정입니다. 그 기간 네네. 동안 보유하고 계셔야 될지 아니면은 좀 예. 매도를 하셔야 될지 전망이 예.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생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답답한 마음 달래려. 전화 통화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서울경제TV 자주 보십니까? 예, 가끔 그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셔요. 예, 예. 너무 좋죠? 너무 예, 행복하죠, 서울경제TV? 예, 그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이렇게 뭐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좋았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 예. 보면 예, 이 밑초 여기 이쪽 보시면 이렇게 보셨듯이 예, 이 주변에 예, 이렇게 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이 공업 지역이 많다는 건 뭐냐면 직장인이 많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직장인이 많은 곳에 중심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주안이.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예, 상업 지역에 짓는 것이 예. 오피스텔이고 아파트거든요. 예, 그 상업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뭐냐면 예,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상업 지역은 주상복합은 타 지역에 비해서 위치가 좋아요.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사신 건 잘 사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예, 살기가 다행이네요. 좋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세대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예. 이런 상업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별로 없죠. 없죠. 그런데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지역은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데 예. 오피스텔도 평형수가 몇 평형이죠?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그 부영 평수를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근데 부영 평수로 뭐 32평도 있고 25평도 있고 예. 뭐 34평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32평 부영 평수로 예. 예, 그래서 그런 정도 평수는 가치가 오릅니다. 아. 원룸 같은 오피스텔은 가치가 좀 예. 오르는데 속도가 잘 안 나는데 아.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때는 이제 오히려 주상복합은 예.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예. 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밑에 기타 그 놀이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연습장이라든가 예, 예. 또는 수영장이라든가. 예. 그래서 오히려 주상복합이 인기 있을 때는 일반 예.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아파트 분양받으신 거 잘 받았다. 예, 예.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잠깐 또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뭐가 궁금하시죠? 아, 예. 근데 거기는 뭐 입지가 좋다니까 뭐 안심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동산 경기가 한 2023년에 이제 제가 뭐 입주긴 한데 그때도 도움이 될 것 예. 같아요. 이 아파트가 재산에 예, 예. 예. 행복하게 갖고 계시면 좋겠다. 아, 이렇게 아, 결론을 고맙습니다.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뭐 시청자님이 예상하신 대로 입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경제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1043번지 토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819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중에서도 그러죠. 이동읍입니다. 예. 여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동읍의 처인 상황이 네. 상당히 상당히 괜찮습니까? 예, 처인 상황을 보면 네. 우리가 이 주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 처인구가 상당히 모처럼 그 처인 위기에 처인 상황에서 네. 기회에 처인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고용이 늘잖아요. 그렇죠. 고용이 늘면
주변에 아무래도 전원주택이든 타운하우스든 아파트든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탄이 이 주변에서 커졌듯이 이렇게 동탄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커졌듯이 이쪽도 들어오면서 커지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처인구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는 점점 이렇게 쑥쑥 키가 큰다, 힘이 오른다 이러면서 뭔가 좋은 일이, 그러니까 꿈자리가 좀 사나웠던 꿈자리가 자꾸 좋아지는 꿈자리로 조금씩 바뀌는 그런 토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용인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고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자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리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죠. 우리가 요즘 막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고민도 네. 많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고민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양도소득세 중과 뭐지 또 증여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아주 쉬웠거든요. 그래서 지키면서 또 요즘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전화 번호만 남겨놨다 하면 전화로 잘 상담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셔. 이 멋진 행복한 시간으로 안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일정 안내 바로 해드릴게요. 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저희 강의도 들어봤고요. 상담도 나눠봤으니까 이제 이슈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도 역시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까요? LH 임대주택 1만 호 1년 넘게 빈집.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약 1만 호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특정 계층 대상의 행복주택 공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임대주택 공급 시 면밀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LH 자료에 따르면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겨냥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LH 임대주택은 사실 임대료로 좀 운영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빈집이 생기면 굉장히 차질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요즘 공급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빈집이 또 많습니다. 좀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이 빈집이 있는 곳들이 다 거의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네. 또는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이렇게 충남, 충북 이렇게 지방에 있는 보통 아파트 쪽이 아닌 네. 다세대 쪽 빌라라고 보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네. 빌라 쪽의 형태를 국가가 이제 많이 매입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실이 난 집을 국가가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그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빈집이 많으니까 또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니까 그때 LH공사에서 집을 사들여서 그러면 신혼이나 대학생들한테 임대를 하자 해서 사둔 거예요. 다세대 주택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실이 나는 거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실률은 굉장히 적은 것이고 네. 또 특히 서울에는 없어요. 또 부산, 대구, 대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때 당시 우리 집값도 안 오르고 집값은 폭락하고 떨어지니까 국가의 부양책 일환으로 그때 했던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다시 한다고만 보면 임대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뭐 이 공실이 있는 거는 일단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셨고 또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 LH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수요가 없는 게 소형 평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보니까 경기도에는 작은 평수 위주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지금까지 소형 평수만 좋다고 했어요. 소형 평수만. 대형은 네. 특히 지금 이 빈 공실이 난 지역이 어디냐면 시골이에요. 지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지방인데 거기다 대형까지 지어놨다 그러면 임대는 누가 하겠어요? 그럼 서울의 평수를 좀 늘리는 거는요? 그래서 네. 서울에 만약에 이런 집이 있다. 1초도 안 돼서 없어지죠. 평수가 작건 크건.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네. 광주 이런 광역시 위주나 네. 이런 데는 공실 일이 없는 거고 지금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외곽에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뭔가 이런 지역도 그러면 제도만 바꾼다면 그 지역에도 청년이나 그래서 이것이 밖에서 나온 게 뭐냐. 컴팩트 시티가 나온 거잖아요. 위치 좋은 곳에 신혼들을 위한 공급을 하는 거. 이게 또 대안이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컴팩트 시티를 만들 자리가 없잖아요. 다 그라이드 다 빈 땅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만 바꾼다면 좀 유리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제도가 현 정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전 정부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좀 이게 구제책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제도를 뭐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참 전국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참 내 집은 없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공실 원인을 새롭게 찾기보다는요. 현재 파악한 이유를 토대로 돌파구를 잘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주인 한 명이 전세보증금 413억 떼먹어. 허그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 1,100만 원을 되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허그는 전세보증금 382억 1,000만 원을 세입자 186명에게 대신 갚아줬지만 허그는 A씨로부터 단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갭 투자가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덕분에 일부는 대위 변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그 돈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텐데요. 집주인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영영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정말 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공인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 중개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1억까지는 공인중개사가 또 변제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원룸인 경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세대수가 이렇게 200세대 정도의 400억 정도의 어떤 그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것은 한 채당 한 2억 정도 되는 전세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료가 올라가지고 지금 전세 놓는다면 그 값 이상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전문가로서 가져요. 왜?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사회자님. 그것은 전세값이 좀 떨어졌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단지 200명의 피해가 입었다면 200세대인데 요즘 원룸도 전세값이 거의 2억 정도는 다 넘으니까 그래서 다 뛴 것은 아니고 집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인중개사가 용자가 있는 것은 전세를 안 놔주거든요. 그러니까 용자가 없는 전세를 놨다면 거의 회수는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집값도 올랐고 전세값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한다면 그 가치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뭐 집주인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이 한 사람한테 네.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을 때 전세값이 좀 떨어졌을 때 네. 돈 내주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데
전세값이 좀 오르잖아요. 네. 오르면 다른 사람한테 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집주인이 아니면 그 경매 신청을 해서 내 앞으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원룸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원룸을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서 그 원금을 회수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그 국가기관에서도 네. 그 경매를 해서 자금 회수한다면 거의 뭐 대부분은 다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단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의 전세 보증금과 세금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다면 애초에 취지 자체가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강남권 임대주택은 금수저 차지. SH가 지난 5월 제38차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 중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미안 도곡카운티, 역삼자이와 서초구 반포자이 등의 장기전세 주택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형의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입주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현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 지역은 이미 전세 가격 형성 자체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낮지 절대적으로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금을 많이 가진 자들의 좀 리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강남에 임대주택이 좀 필요한지 아니면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또 주택인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강동, 강서를 골고루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동, 강북, 강서만 짓고 강남은 짓지 말자. 그러면 임대하시는 분들은 더 난리가 날 거예요. 네네. 더 이게 뭐 그 위화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강북, 강동, 강서, 강남까지 골고루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형편에 맞는 임대료 대신에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비싸니까 이게 서민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느냐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전라도 충청도 사는 사람들은 서울서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당신들은 네. 왜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짓냐? 성당면에다 짓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렇지 싸잖아요. 사회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거기는 아까 봐봐요. 공실이잖아 다 공실. 네. 근데 왜 하필이면 강남에다 왜 줘? 이렇게 하면은 서울에다 왜 줘? 차라리 여기다 줘갖고 서울서 임대주택 있죠. 사시는 분들 아까 그 빈 공실에 와서 사시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서로 언밸런스고 강남에도 짓고 강북에도 짓고 거기에 맞는 단지 저렴하잖아요.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건 좀 건전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거 아닌가. 꼭 자꾸 그렇게 비교만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형평성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 임대주택의 목적은 또 서민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 오늘도 박관식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부자가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